어디야 지금? 자, 시작합시다. 우리가 일단 이번 시간에 공부할 부분은 조합입니다. 조합. 근데 그 조합인데 당연히 일반적인 조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걸 하겠냐? 또 여러 가지 조합들을 공부를 하겠지. 근데 이제 그 바이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에 그 막 조합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복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조합의 기초랑 조 나누는 거. 조 나누는 거 기억해? 우리 수학 그때 공부했었을 때 막 6명을 둘의 조로 분할할 때는 어떻게 되고, 7명은 셋셋 넷으로 셋셋 넷 아니지 2, 3으로 이렇게 조를 나눌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때 당시에 했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앞에 살짝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순열했었을 때랑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은 그 조합,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NPR이라는 것이 뭐였어요? 그 의미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 그것이 이제 NPR이었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 제외한 요 부분이 이제 NCR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즉 그러다 보니까 일렬로 나열, 당연히 R개를 뽑았으니까 몇 개를 나열하겠냐? R개를 나열하겠지. 그래서 이제 NCR로 먼저 뽑고 R팩을 더 연이어서 고민을 하게 되면 그게 NPR이다 라는 것을 이용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 NPR이라는 것은 NCR에다가 R팩을 곱한 것이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NCR이라는 것을 계산을 할 때 NPR이라는 것을 R팩으로 나눠주면 이제 그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C3이라고 하면은 이제 10 그냥 기호 쓰지 말고 바로 그냥 10으로 쓸게요. 우리 10P3이라는 것은 이제 19, 8이잖아요, 그렇지? 그다음 R팩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3팩일 테니까 3, 2, 1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연산하는 그 과정을 어떤 식으로 외웠었냐면 10부터 3개 분자에 쓰고 3부터 1까지 분모에 써서 계산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당시에 외워서 문제를 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NCR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NCR의 성질들을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공부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10C3이라는 것과 10C7이라는 것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했었지.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가 책꽂이에 10권의 책이 꽂혀져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책을 읽을까 하고 고르는 그 3권을 고르는 그 상황과 내가 어떤 책을 읽지 말까라고 하면서 7권을 고르는 상황이 사실상 정확하게 전부 다 1대1로 매칭이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값과 이 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 의미는 사뭇 다르지만 그래도 이제 걔네들의 값은 서로 같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1대1 대응이 완성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시킨 것이 NCR이라는 것과 똑같다. 무엇이? NC N-R이랑 서로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이게 이제 1번 그 성질이었지. 그래서 이제 수화 때는 사실 요 성질에 굉장히 좀 집중을 많이 하면서 우리가 조합을 다뤘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 13C 11 이걸 구하라 라고 하는데 이걸 무식하게 13, 12, 11, 11 해가지고 쫙 이렇게 11개 쓰고 밑에 11팩 쓰고 그러진 않았잖아. 13C 11을 구해라 라고 하면 13C 2를 구해서 대신 계산을 했었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학습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10권 중에서 3권을 뽑는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즉 10C3이라는 그 계산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어떤 책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명 얘가 선택되면서 3개가 뽑힐 수도 있고 얘가 선택이 안 되면서 3개가 뽑힐 수도 있어. 당연히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그 10C3이라는 것은 그 책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가 선택되면서 3개가 뽑히는 그런 상황 더하기 자기가 선택되지 않으면서 3개가 뽑히는 상황, 이 두 개로 합쳐서 이 10C3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내가 선택되면서 3개가 뽑히는 상황은 뭐라고 보면 좋을까? 일단 10건 중에서 내가 일단 선택이 됐어. 그럼 나머지 몇 건 중에서 몇 건을 더 뽑으면 돼? 9건 중에서 2건을 더 뽑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얘는 9C2에다가 합칠 거야. 내가 안 뽑히면서 3건이 뽑히는 거. 즉 다시 말해서 몇 건 중에서 이제 몇 건을 더 뽑으면 돼? 9건 중에서 3건을 더 뽑으면 되지. 그래서 이제 9C3과의 합이 결국 10C3을 의미하는 것일 거야. 자, 다시 10개 중에서 3건을 뽑는 것은 그 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거야. 내가 뽑히면서 나머지 2개가 더 뽑혀서 3개가 완성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안 뽑히면서 다른 애들에서만 3개가 뽑혀서 그렇게 이제 10건 중에 3건이 뽑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그 상황과 그 상황을 더해서 10C3을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렸던 것이 10 NCR이라는 것이 자, 당연히 뭐겠어? 일반화시켜보자. N개야. R개를 뽑을 거야. 그럼 N-1개 중에서 하나가 뽑힌 상태로 나머지들만 채워주면 되니까 R-1 플러스 N-1C R이라고 써줄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성질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것도 이제 같이 학습을 했었다. 근데 이제 그 수화 때는 사실 얘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안 뒀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확률과 통계 책에서 공부하는 이 조합에서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이 조합보다는 이 바로 다음 조합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항정리라는 그 단원에서는 요 성질이 굉장히 많이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요거를 그때 나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을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 다 이해되시죠? 이미 학습했었던 내용이니까. 자, 넘어가자. 자, 그럼 예시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우리가 크게 2가지를 좀 들어봤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도형을 만드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선분, 직선, 삼각형 이런 도형을 만드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조를 분할하는 거. 뭐 물론 이제 이 이외에 뭐 토너먼트, 뭐 대진표 만드는 거 뭐 등등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그 2가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자,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15개 점이 찍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선분의 개수를 구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선분을 몇 개를 그을 수 있겠는가? 자, 몇 개 그을 수 있지? 여기도. 일단 선분을 긋는다는 것은요,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져 있으면 그럼 그것으로 하나의 선분이 완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이랑 이 점을 골랐어. 그럼 선분 이렇게 딱 하나가 완성이 되지. 한 세트를 고르는 것으로 선분 하나를 완성시킬 수 있으니까 선분의 개수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세트를 몇 개를 잡을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15개의 점 중에서 내가 몇 개의 점을 선택하는 것으로서 일단 기본 베이스 취할 수 있냐? 2개. 그래서 이제 15C2가 일단 선분의 개수의 기본 베이스야. 1번 선분의 개수. 일단 여기선 15C2가 들어간 거지. 근데 15C2를 한번 쫙 감상해보는 거.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는 거지. 다 한번 생각을 해요. 다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2점을 선택해서 만들어준 그 모든 선분들은 다 제각각 어때요? 다 구분이 되지. 다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뭐 따로 중복 제거할 거라든지 그런 것들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1번 선분의 개수는 15C가, 그치? 이해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직선. 자, 직선도 일단 기본 베이스는 15C가 되겠죠. 일단은 15개 점 중에서 2점을 선택해야 이 2개 점은 시작점과 끝점이 아니라 경유지지. 경유지와 경유지를 골라준 거니까, 그치? 자, 그러다 보니까 경유지와 경유지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점과 이 점을 선택했다고 하자. 얘네들은 경유지일 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그치? 얘랑 얘를 선택한다고 해볼까? 그때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경유지일 뿐이지 직선도 이렇게 만들어져요. 근데 그 직선들을 나는 어떻게 봐? 같게 봐, 다르게 봐? 내가 보는 거, 내가. 나는 같게 보지. 근데 15C는 어떻게 봐? 다르게 보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차이만큼 난 빼줄 필요가 있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빼줘야 되느냐? 자, 이쪽 라인에서 한번 볼게요. 나는 이걸 몇 번으로 세주고 싶은데? 한 번으로 세주고 싶은데 얘는 5개 점 중에 2점을 선택하는 개수만큼 다 다르게 세줄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차이는 얼마나 생기겠냐?
5C 2만큼 생기겠냐? 난 하나로 세주고 싶은 걸 얘가 5C 2번으로 세주는 거지. 5C 빼기 1만큼이 차이겠지. 따라서 여기서 뺄 거야. 무엇을? 5C 2 빼기 1만큼을 뺄 겁니다. 그 차이만큼.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그게 라인이 모두 몇 개가 있어? 네. 동일하게 세 조각이 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3을 해주셔야죠. 요 1을 빼는 것도 중요하고 그 라인이 3개니까 곱하기 3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그것만 있냐? 요 세로에도 있잖아. 이 세로에도 마찬가지로 난 이거 하나로 세주고 싶은데 얘는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개수만큼 다 다르게 세주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 둘, 셋. 3개로. 그럼 결국 3C2 빼기 1만큼이 차익이 되겠지? 그만큼을 또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 뺄 겁니다. 얼마나? 3C2 빼기 1만큼. 자, 이건 라인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5개. 5개가 있겠지, 그치?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대각선도 있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개야? 3줄, 그치? 이쪽도 3줄이 있겠지. 그래서 6개를 빼주나 했는데 대각선으로 요것도 있어요. 이것도 있고요. 그쵸? 이렇게 쓱 지나가는 건 대각선도 있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2개를 추가로 더 빼주니까 6개만큼이 또 빠지는 거야. 근데 그때 차이가 얼마냐? 당연히 요것도 점 3개가 한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3C2 빼기 1만큼이 차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6개에다가 2개를 더한 8개만큼이 추가로 더 빼줘야 되겠구나 해서 총 이거를 13개만큼 빼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그게 직선의 개수였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이렇게 3가지 유형인데 삼각형.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내가 몇 개 선택하면 되냐? 점 3개 선택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 기본 베이스는 15cc 3일 거야.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빼야 될 게 존재해. 어떤 것들? 자, 여기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5개 점 중에서 내가 만약에 땅 이렇게 선택했다고 해봐. 삼각형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지, 그치? 자, 아까는요. 이거 선택하나 이런 것들이 난 하나로 세주고 싶은데 얘가 그만큼 세주니까 그 차이만큼 뺐다고. 근데 지금은요. 5개 점 중에서 3개 점을 선택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야. 그 모든 게 다 내가 원치 않는 거야. 모든 것들이. 자, 그럼 여기서는 뺄 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5씩 3만 되는 거지.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다 끝나는 거야. 왜? 내가 예를 들어서 10개를 내가 1개를 사고 싶었는데 10개를 샀다면 9개만큼 환불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하나도 안 사고 싶었는데 10개를 샀다면 10개를 다 환불해 줘야 됩니다. 이 마찬가지. 내가 1개로 사고 싶은데 10개를 샀기 때문에 9개만큼만 환불한 거고 내가 1개도 사고 싶지 않았는데 10개를 샀으니까 그 10개를 다 환불해 줘야 되는 거지. 이게 라인이 모두 몇 개야? 3개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한 것만큼 지워주면 되겠고 또 있죠? 그렇죠? 이 대각선도 있고요. 이렇게 쑥 가는 대각선도 있어요. 그 대각선은 3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즉 그 한 가지만 통일성 있게 3C3이라고 합시다. 3C3이라는 것에 곱하기 역시 13이라는 5 더하기 8이죠? 그렇죠? 5 더하기 8 13개만큼 또 빼주시면 그것도 이제 우리가 해줘야 하는 중복 제거는 아니고 내가 안 세고 싶은데 셌었던 것을 제거해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삼각형은 개수를 저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다 이해되시죠? 그래. 조합의 기본적인 문제였죠.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요. 다음 조분할하는 거. 조분할하는 것도 이제 그때 우리가 문제 하나 가지고 이제 찍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도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 원래 그게 조회수가 1등이었는데 근데 내가 점프하는 걸로 썸네일 바꾼 게 그 조회수 1등 먹어가지고. 몇 명인데? 몰라 뭐 한 140회 됐지 않았을까? 점프하는 거. 새끼들이 자꾸 그것만 봐. 그 장면만 봐. 누가 걷다가 그거 또 분초 그 적어놔가지고 그쪽으로 바로 순간이동해가지고 그것만 보고 그냥 가. 짜증나 죽겠어. 자, 6명 있어요. 3개의 조로 분류를 할 건데, 그러니까 조를 나눌 거야. 2명, 2명,
2명인 조로 나누려고 합니다. 6명이 있고요. 그냥 3개의 조가 있어요. 뭐 조가 이름이 뭐 A, B, C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3개의 조로 분류를 할 거야. 둘 이런 식으로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첫 번째 주에 들어갈 2명. 네. 첫 번째 조에 들어갈 2명 6C2.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에 들어갈 4C. 세 번째 조에 들어갈 2C. 하고 끝?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은 자 봐봐. A, B, C, D, E, F 이렇게 분류한 것이 여기서 한 번 카운트가 됐을 거야. 그치? 근데 A, B, E, F, C, D 이렇게 된 것도 역시 한 번 카운트가 됐겠지. C, D, A, B, E, F C, D, E, F, A, B E, F, A, B, C, D E, F, C, D, A, B 이들 모두가 다 다르게 세줬을 거라고 여기서. 근데 생각해봐. 이 조건 하에서 내가 그들을 다 다르게 세줘야 되는지. 난 A, B, C, D, E, F랑 뭐 C, D, A, B, E, F랑 다르게 세야 되냐 이거? 아니죠. 같게 세야 되는 거지. 왜? 6명을 3개의 조로 분류를 할 건데 이 3개의 조가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다 똑같은 3개의 조야. 그냥 3개의 그룹으로 묶겠다는 거지. 둘. 그러다 보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A, B, C, D, E, F랑 C, D, A, B, E, F가 그냥 같은 거야 나는. 근데 얘는 다 다르게 세주고 있잖아. 그럼 그만큼을 나눠줘야지. 그게 얼마나요? 얘네 셋이 서로 자리를 뒤죽박죽 바꾸는 그 상황. 그게 몇 가지? 3팩까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곱하기 3팩분의 1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었습니다. 그쵸? 근데 이때 만약에 이 3개의 조가 만약에 A, B, C 3개의 조라고 바뀌었다 라고 한다면 즉 6명 A, B, C 3개의 조 둘로 분리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A조에 6C2, 그다음 B조에 4C2, C조에 2C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물론 맞아. 물론 맞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당연히 정답 나오는데 그럼 헷갈려. 이 상황이랑 자꾸 헷갈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었어 그때? 일단 조 분류할 거 다 분류해놓고 나중에 이름 붙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기본 베이스로 써주고 그 다음 여기에다가 근데 얘네들 A, B, C 조니까 이름 붙여야 돼. 거기다 곱하기 3팩을 해서 그냥 3팩을 무마시키라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때 식을 6C2, 4C2, 2C2 하고서 3팩분의 1을 한 상태에서 여기다가 곱하기 3팩을 하는 거니까 사실상 없는 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버릇하라고 했었지, 그치? 그래야 여러분들이 안 헷갈려요. 알겠죠? 그래서 조의 이름이 나뉘어져 있을 때 이 상황은 우리가 일단 마지막에 의식하는 걸로 마지막에 이제 조의 이름을 거기다 배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근데 7명이 있어요. 이번에도 역시 3개의 조입니다. 이번엔 2, 3으로 쪼개려고 해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지? 마찬가지야. 일단 7C, 2, 그 다음에 5C, 2, 3C, 3. 그치?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해? A, B, C, D, 삐리리랑 C, D, A, B, 삐리리랑 나는 어떻게 보고 싶어? 같게 보고 싶지. 근데 얘는 어떻게 보고 있어? 다르게 보고 있지. 따라서 이제 그만큼을 나눠 주셔야죠. 걔네들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 2팩까지만큼. 이해됐죠? 역시 마찬가지로 7명인데 A조 2명, B조 2명, C조 3명으로 사람들을 쪼개고 싶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네, 마찬가지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먼저 조를 분할을 시켜놓으라고 했어요. 그 상태에서 내가 이 2개의 조를 가만 보고 어디다가 A를 놓고 어디다가 B를 놓을까, 아니면 뭐 얘네를 그룹을 보고서 얘네들을 A조에 놓을까 얘네들을 B조에 넣을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겠지, 그치? 어차피 3명의 그룹은 C조로 들어가는 거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것에다가 2팩을 곱하는 걸로 이제 대신 처리해 주시면 되겠다.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때 공부했었던 이 조합의 기초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론. 오늘의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오늘의 수업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조합을 한번 복습을 해주는 거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 조합에서 공부를 할 것은 유일하게 이제 요 중복점 이거 하나입니다. 사실상 요거 하나 배우려고 우리가 앞서서 그렇게 워밍업 했었던 거. 근데 이제 그 중복 순열은 우리 어제 공부해봤었지만 뭐 되게 쉬웠죠, 그쵸? 되게 우스운 친구였죠. 그래서 걔는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가지고 쉽게 다룰 수가 있었는데 이 중복 조합은 생각하는 것도 계산하는 것도 그걸 유도하는 것도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 혹시 지금 집중 안 되시는 분들은 잠깐 잠 좀 깨시고. 자, 한다. 중복 조합이라는 것은 당연하게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건 맞긴 맞는데 어떻게 뽑는 거야? 중복을 허용하면서 r개를 뽑는 거야. 예를 들어서 1, 2, 3, 4, 5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우리가 세 개의 숫자를 뽑는다 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조합 문제죠. 그건 5C3이라고 쓸 수 있어요. 다섯 개 수에서 그냥 세 개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할 것은 다섯 개 숫자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겠다라는 상황을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상황은 1, 2, 3, 뭐 1, 3, 4, 뭐 1, 2, 5 이런 것들을 뜻하고 1, 1, 1을 얘는 세 안 세. 안 세지, 그치? 뭐 2, 2, 4 이거 세 안 세. 안 세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다룰 중복 조합은 1, 1, 1, 1, 2, 2 이런 것들 다 세겠다 이거야. 4, 4, 4, 뭐 5, 5, 3 이런 것들도 싹 다. 그럼 걔네들을 싹 다 센 것은 개수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쓰는 걸까?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이거 딱 하나 배우고 바로 끝낼 거야. 뭐 문제 좀 몇 개 풀어보고. 자, 일단은 그렇게 서로 다른 다섯 개 중에서 중복 허용하여 세 개를 선택한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OH3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 H가 중복 조합을 나타내는 기호예요. 그래서 OC3이랑 OH3을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해.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 1, 1은 얘는 선택이 안 되고 얘는 이제 당연히 고려가 안 되고 얘는 고려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이제 1, 2, 3 뭐 이런 것들은 얘도 고려가 되고 얘도 고려가 되는 거야. 즉 기본적으로 얘가 얘보단 더 개수가 어떨 수밖에 없냐. 더 많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그런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무슨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라든지 중복순위를 했었던 것처럼 아니면 조합을 이용해서 뭔가를 해석해 보려고 해도 도대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물론 세 개가 다 따로따로 떨어진 경우 해서 이제 OC3 그 다음에 두 개가 겹쳐서서 나오는 경우 예를 들어 113이라든지 114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면은 우리가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먼저 선택하고 누구를 두 번 뽑을지를 결정하는 거니까 뭐 OC2에다가 2팩만 곱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세 개가 다 똑같은 경우 OC1 해서 세 개를 싸그리 다 더해주면 이걸 계산할 수는 있을 거야. 어찌어찌 내가 이걸 몰라도 계산을 한다면 할 수는 있어. 근데 만약에 숫자가 더 많아지고 뽑아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면 그때는 미치겠지. 예를 들어서 숫자가 10개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중복 허용해서 7개를 뽑는다고 생각해봐. 야,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 7개가 다 다른 경우 6개가 뽑히는데 그럼 2개 뽑히고 나머지 이렇게 뽑히고 그거 어떻게 다 세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하나하나 세주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기발한 생각을 하나 해보려고 우리가 상황을 설정을 할 거야. 자, 그 상황이 되게 재밌습니다. 자, 일단 쓰기보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중복조합을 이해를 할 때 가장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이 선택장애 모델이거든. 선택장애 모델.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 그 과일 가게에 갔어요. 과일 가게에 가가지고 과일을 사려고 해. 근데 과일이 종류가 5가지가 있어. 자, 그 5가지의 과일을 하나 써보자. 자, 야, 너네 좋아하는 과일 있냐? 뭐 좋아해, 과일? 하나씩 불러봐봐. 나도 하나 부를게. 5개만 만들어보자. 자, 너부터 불러봐. 중복 안 된다. 다 다르게 불러야 돼. 뭐 좋아해? 파인애플. 파인애플. 파라고 쓸게. 파인이라고 쓸게. 파인. 블루베리. 블루베리. 블루. 아, 불배라고 쓸게. 자, 멜론이요. 아, 너 배 아니야? 메론. 야, 너는 포도. 오케이. 나는 아, 여기 좀 자리가 없네. 난 여기다 쓸게. 나는 딸기. 자, 5개 과일이 완성이 됐어요.
자, 5개 과일을 사려고 하는데 딱 5개 사가지고 오라고 하면 그냥 딱 하나씩 사면 좋을 것 같은데 5개를 사라고 한 게 아니라 뭐 7개를 사가지고 오래. 그 심부름을 받은 거예요. 7개를 산다고? 여기서 7개 어떻게 사지? 고민을 하는 거야. 선택장애에 빠져버린 거지. 그래서 이제 뭐 사심 들어간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성이 같은 경우 블루베리 7개 사가지고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적당하게 지금 양심껏 하나 하고 3개를 살 수도 있고 아니면 난스님이 싫어하면서 딸기 안 사고 파인애플 2개, 뭐 블루베리 5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끝낼 수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선택장애에 걸린 거야. 아 어떻게 갖고 가지? 어떻게 갖고 가지? 하다가 막 머리를 써. 막 머리를 쓰다가 그래 바닥을 보니까 좀 자갈길이야. 돌멩이가 좀 많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자갈을 한 7개를 주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과일 바구니에다가 내가 도박을 하는 거지. 자갈을 하나씩 들고 툭 던져가지고 그 과일 바구니에 들어가는 것을 내가 사가지고 가면 되겠다. 선택장애가 있으니까 이제 하늘의 운명이 맡기는 거야. 그래서 돌멩이를 들고서 이제 던지려고 딱 했는데 아이씨 젠장 지금 사장이 마동석이야. 돌멩이 던지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돌멩이 던졌다가 내가 그냥 그 돌멩이로 맞을 것 같잖아. 그래서 이제 마동석님이 사장이니까 이제 돌멩이를 던질 수는 없겠다. 돌멩이를 던질 수는 없겠어서 그 바구니에 돌멩이를 던져 넣는 상황을 내가 바닥에다가 찔다같이 그립니다. 지금 이 바닥이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바닥입니다. 자, 이 바닥에다가 이게 지금 바구니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가지고 돌멩이 여기다 또로록 이렇게 굴려. 근데 돌멩이가 또로록 굴리는데 이 새끼가 돌멩이가 이렇게 또로록 굴러가지고 이쪽에 떨어지면 뭐 다시 주워가지고 하겠지만 또로록 굴러가지고 갑자기 여기를 딱 떨어졌어. 그럼 뭐야? 이 바구니에 들어갔다고 해야 돼? 말았다고 해야 돼? 뭔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이 모델을 더 단순하게 바꾸려고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 자, 지금부터가 중요해. 자, 이 내가 보고 있는 시야야. 자, 여기에서 막대기를 4개를 갖고 옵니다. 어디서 막대기, 나무 막대기 한 4개 주워가지고 와. 왜? 이 4개를 내가 여기다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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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놓으면 내가 보고 있는 시야야. 자, 이렇게 딱 놓으면 여기에다가 돌멩이를 또로록 굴려가지고 그냥 이 무한 연장된 그 선 기준 왼쪽으로 오면 그냥 이 영역에 들어갔다고 하자고. 그다음 요거랑 요거 사이에 들어갔으면 그냥 요거라고 하자고. 여기 2개가 들어갔나봐. 또로록 굴렸어. 또 여기 들어갔어. 또로록 굴렸어. 여기 들어갔어. 또로록 굴렸어. 여기 또 2개가 들어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돌멩이랑 나무 막대기가 이렇게 배치됐다고 가정해보자고. 그러면 그렇게 배치가 됐을 때 나는 여기에 전혀 사심 섞지 않고 딸기 하나, 파인애플 2개, 블루베리 하나, 메론 2개, 포도 1개 이렇게 사가지고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야. 그렇게 룰을 정하겠다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내가 이 5개 과일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하는 게 확실한 상황이야? 7개를 선택하는 게 확실한 상황이지. 결국 난 돌멩이 7개를 쭈르륵 굴릴 거니까. 그치? 그리고 5개의 영역에 뭐 하나 안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선택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야. 즉 쉽게 말해서 이때 나오는 그 모든 각각의 경우들 하나하나가 내가 여기서 과일을 사가지고 가는 그 경우들과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다시 5개의 과일 중에서 7개의 과일을 선택해서 갖고 가는 상황은 결국 내가 얘네들의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당 그 조합 하나가 딱딱딱 1대1로 결정이 된다는 거지. 대응이 된다는 거지. 그 말은 즉슨 이 7개를 선택해서 갖고 가는 그 경우의 수는 결국 내가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야, 그럼 좀 소름 돋지 않냐? 벌써 게임 끝났는데? 자, 지금 뭐야? 내가 어떤 대상들을 지금 배열하고 싶은 거야? 돌멩이 몇 개? 7개랑 또 막대기 칸이 아니야. 칸을 분류할 수 있는 막대기 몇 개를? 4개를 그냥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지. 우리 어제 배웠잖아. 무슨 순열? 무슨 순열이야 이게? 중복. 아니야. 무슨 중복 순열이야. 무슨 순열이야 이게? 야, 지금 돌멩이랑 이 나무막대기 배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저 작년 시험 범위할 때 고쟁이 문제고 엘리베이터는 있었던 것 같은데. 내가 그때 당시에 중복적을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 과일 문제 돌멩이랑 나무막대기 가지고 설명을 했었어. 기억나냐? 그 엘리베이터 층으로. 맞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잖아. 자, 다시 돌멩이 몇 개? 7개. 그다음 나무막대기 몇 개? 4개를 그냥 배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돌멩이 돌 나무막대기 돌 나무막대기 돌 나무막대기 돌 이렇게 딱 썼어. 그럼 이거 뭐야? 7개 맞냐? 자, 그럼 이 상황이라면 내가 뭐를 어떻게 몇 개를 사가지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자, 딸기 몇 개? 그 다음에 파인애플 몇 개? 0개, 블루베리 2개, 메론 1개, 포도. 그래, 내가 이 동그라미 7개랑 이 짝대기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그 모든 경우의 수를 세주기만 한다면 요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서 나는 7개, 4개 하니까 일단 기본 베이스 몇 팩? 몇 팩? 11팩. 그것을 뭐로 나눠요? 4팩 그리고 또 7팩. 4팩, 7팩으로 나눠준 그 경우의 수가 내가 원하는 5H7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 자, 근데 내가 어제 너네들한테 야, 근데 이거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거는 요대로만 보지 말고 뭐랑도 관련 있다? 그렇지. 자, 내가 이 상황을 뭐라고도 볼 수 있어요? 몇 개의 자리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거? 11개의 자리 중에서 4개의 자리를 선택하거나 혹은 11개의 자리 중에서 7개를 선택하는 11C4 혹은 11C7이라고도 볼 수 있지. 맞아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름부터가 중복조합이잖아. 중복조합이지. 자, 중복조합인데 이렇게 팩터리얼로 얘기하는 게 더 낫겠냐 아니면 저렇게 C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냐? C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정리한다. OH7이라는 것은 뭐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11C4 혹은 11C7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결론을 여기서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일반화 시켜줘야지. 이 11이라는 숫자랑 4라는 숫자랑 뭐 7이라는 숫자랑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나오게 됐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 상황에서 그 5랑 7이라는 것과 한번 매칭을 시켜보고 그 다음에 이걸 일반화 시켜보자. 자, 11이라는 숫자는 왜 나왔어요? 자, 봐봐. 5개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 막대기 몇 개 필요해? 4개. 그렇지. 5개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막대기는 그것보다 하나가 더 적은 4개가 필요해. 그 다음 돌멩이 굴리는 거. 내 선택지는 돌멩이잖아. 내 선택지는 돌멩이야, 그렇지? 이 돌멩이가 몇 개가 있어? 7개. 4개랑 7개를 어떻게 한 게 자리의 개수야? 합친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게 11이라는 것은 5개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4개의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그 4랑 그 다음 이 7, 7개 선택지랑 더한 것이 11이었구나. 그 다음 요 7은요? 그 돌멩이 개수. 그쵸? 여기는 7이랑 똑같은 거지. 요거는 그냥 뭐 11에서 7 빼가지고 4라고 쓴 거. 아니면은 5개에서 하나를 뺀 4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 맞아요? 자, 그럼 이거 일반화 시킬 수 있겠지? 어떻게 일반화 시킬까? NHR. 자, N개의 영역을 나누기 위해 우리는 나무 막대기가 몇 개가 필요해요? N-1개. 그리고 내가 돌멩이 몇 개 굴릴 예정이야? R개. 자, 그러면 N-1 더하기 R개만큼 내가 자리를 만들어야 되겠지. 자, 그 중에서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할 겁니까? 네, 돌멩이의 개수 R개의 자리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N-1C 뭔 소리? N-1 플러스 R C 이번에는 그렇지 N-1로서도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NHR이라는 것은 이렇게 혹은 저렇게 써줄 수 있다. 이 공식을 단순히 외우기만 하면 겁나게 헷갈리겠지, 그치? 그런데 이 N이라는 것의 구역을 나누기 위해서 N-1개 막대기가 있어야 되고 R개의 돌멩이를 굴려가지고 나는 선택지를 이제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해준다면 얘네들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으실 겁니다. 알겠죠? 자, 요거까지 한번 너네들 정리해봐. 그래야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 풀지.
의미를 이해해야 돼. 그리고 아까 그 모델을 직접 그려보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분들 기다리시는 동안 뭐 혹시 다 끝나셨으면 그 밑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문장, 이 멘트 읽고서 얘가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 허용하여 선택하라는 것과 같은 모델로 볼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매칭을 자꾸 연습해 주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연습을 할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너네가 문제를 풀어내기까지 할 거야. 어쨌든 이 모델을 한번 잘 정리해 보십시오. 아이디어 자체는 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지? 자, 다들 이해되신 것 같으니까 그 문장을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좀 더 필요해? 근데 이런 거 암산 어떻게 해요? 암산 어떻게 해요? 무슨 암산? 이거 이렇게 뭐 NHR이 값으로 나오면 이게 암산을 어떻게 해요? 암산? 암산은 뭐 너희가 이제 많이 하다 보면 알아서 이제 익숙해지면서 가능하게 되는 거지. 뭐 당장 이제 암산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한다고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너네가 이제 하기가 좀 어느 정도 좀 수련이 필요하죠. 그래야지만 가능하지. 자, 봅시다. 일단 앞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단순한 연산이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이제 내가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다만 13번부터 한번 보자. 이런 문장 같은 것들. 이런 문장을 딱 봤을 때 요거는 그냥 뭐 몇 H 몇이지 뭐 이런 식으로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아까 그 모델 있지, 그 모델을 이용해서 그냥 냅다 이렇게 우리가 뭐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거나 그럴 수만 있으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 자, 13번 쿠키 8개를 서로 다른 4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근데 동일한 쿠키예요. 동일한 쿠키. 즉 어떤 접시에 쿠키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것만 중요할 뿐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을 가장 정석적인 방법은 뭐냐? 너네가 이 멘트를 보고서 얘는 몇 H 몇이야 라고 먼저 파악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 자, 이거는 8H4냐 4H8이냐? 8개를 지금 4개 접시에다 나눠 놓는 거잖아. 뭐야 이거? 8H4야 4H8이야? 4H8
4H8? 8H4 8H4? 자, 너네가 진짜 선택하는 입장이야. 너네가 8개의 쿠키를 가지고 4번 중복해서 선택할 거야? 아니면 4개 접시를 가지고 8번 중복해서 선택할 거야? 내가 쿠키 4개를 고르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은 접시를 8번 선택하는 게 목적이야? 접시 선택권 그 접시를 선택하는 게 목적이지. 어떤 접시에다 넣을지를 선택하는 거지. 쿠키 8개 중에서 4개 쿠키를 고르고 싶은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뭐 하나는 일리가 있게 느껴지고 뭐 하나는 말도 안 되게 느껴져. 어제 우리 중복순열도 그렇지 않았냐? 야, 우체통을 안고서 이 우체통을 편지에다 배정하고 싶었어? 아니었잖아. 이 편지를 가지고 우체통에 배정하고 싶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지를 가지고 우체통을 선택하는 거구나. 우체통이 선택을 받는 입장이구나. 편지가 선택을 받는 입장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상황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쿠키를 들고서 어느 접시에다 넣을지 하고 이 4개 접시 중에서 나 이번엔 이 접시, 나 이번엔 이 접시, 나 이번엔 저 접시, 나 이번엔 그 접시 이렇게 하면서 접시를 선택할 거잖아. 그치? 접시를 들고서 나 이 접시는 이 쿠키, 이 접시는 이 쿠키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지. 그치?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뭐 하나는 말이 진짜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양측을 다 생각해보고 거기에서 얘는 너무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적절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꽤 유효한 전략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결국엔 우린 접시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8개 선택하는 거잖아. 4H8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것보다는 이것도 괜찮아. 이 상황 자체가 아까 그 과일 가게에서 과일 사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접시 딱 보고서 어떤 접시에다가 쿠키를 던져 넣을까?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접시를 구분할 수 있는 3개의 막대기와 그다음 쿠키 8개를 가지고 11C 3 하면 되겠구나 라고 바로 조합으로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난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까 했었던 그 방법, 첫 번째 방법이랑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의식적으로 해주시는 게 더욱더 학습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중복조합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생각해주는 것도 당연히 연습해야 되겠지만 그건 일단 필수야.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접시 4개 중에서 쿠키를 어느 접시에다 집어넣을지를 선택하는 거니까 접시 4개를 나누기 위한 일단 막대기 3개, 구역 3개,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쿠키를 던져 넣는 거니까 그럼 11C 3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꽤 괜찮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사가 왜? 쿠키 8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맞아. 그러니까 접시가 4개니까 막대기는 3개. 쿠키가 8개니까 내가 8번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돌멩이는 8개. 그쵸? 11시 8로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되죠. 내가 이제 11개의 자리 중에서 이제 쿠키를 그러니까 쿠키 자리를 어느 곳에다 배치할까 이제 그걸 생각해서 11C 8이라고 쓰셔도 괜찮죠. 어쨌든 11C 8이라고 쓴 다음에 또 11C 3을 계산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6번은 너무 노골적이죠, 그쵸? 이 중에서 이제 뭔가를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얘네들은 이제 제법 간단해, 그치? 그리고 19번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아까 쿠키를 그릇에다가 담는 그런 경우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 여기 13번 같은 거를 한번 비교해서 보면은 동일한 쿠키 8개를 서로 다른 4개 접시 이렇게 했고 지금은 같은 종류의 사탕을 4명의 어린이에게 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엔 사람은 서로 구분이 되는 거니까 이 두 상황은 정확하게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사탕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1명인 경우의 수를 구하래. 그러면 사탕을 전혀 받지 못하는 어린이가 1명인 경우니까 당연히 이 1명을 먼저 골라줘야지. 안타깝지만 1명을 먼저 골라주고 그럼 일단은 4명 중에서 누구를 주지 말까? 너무 근데 문제가 좀 잔인하다. 누구에게 사탕을 주지 말까 하고 이제 고르는 거니까 결국 일단 몇이 필요해 여기에서? 4C1이 먼저 필요해. 자, 그럼 4C1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 거기다가 곱하기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사탕 넣어줘. 이제 나머지 3명한테 사탕 6개를 주면 돼. 자, 그럼 뭐야 이거? 3H6이야 6H3이야? 3H6 아니야, 틀렸어. 2H 응? 아니지, 틀렸어. 2명한테 줄 거야? 그럼 6H3인가? 그것도 틀렸어. 자, 봐봐. 본인이가 3점 받는다. 자, 봐봐 여러분들. 여기에서 3H6이라고 했다는 것은 내가 3명의 어린이들 중에서 6번 중복 허용해서 선택하겠다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 3H6이라는 거 안에는 얘 한 해만 6번 선택하는 것도 카운트 돼요. 근데 그거 내가 원해? 아니지. 이거 안 원하잖아. 나머지 3명은 적어도 하나씩은 갖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명에게 하나씩 먼저 주고 스타트 끊는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별표 써놓고 기억해. 그러니까 지금처럼 내가 반드시 어떤 대상은 몇 번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다면 그럼 지금처럼 먼저 주고 스타트 끊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죠. 그럼 먼저 줄 때 그럼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그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이 3명한테 일단 사탕 하나씩 주고 시작한다면 그럼 내가 주는 행위를 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도 고민이 있었다면 그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몇 가지 고민이야 거기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오케이, 잘했어요. 왜냐면 서로 사탕이 지금 구분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사탕을 누구한테 줄지 이게 아니잖아. 그냥 사탕 이렇게 하고 그냥 주는 거잖아. 끝이야. 그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그러니까 3명한테 3개의 사탕을 나머지 이제 더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H 몇? 3H3. 오케이. 잘했어. 훈련이야, 훈련.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1을 곱하고 이제 3H3을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스토리를 따지는데. 그쵸? 여기서 1이라는 것은 3명의 아이들에게 각각 하나씩 주고 시작하는 거. 자, 그럼 이제 22번 같은 것들도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어요. 22번 보시면 5명의 학생에게 같은 종류의 지우개 11개를 남김없이 나눠주려고 한다라고 하잖아. 그치? 같은 종류의 지우개 11개를 남김없이 나눠준다. 그럼 어떻게 해? 일단 남김없이 나눠주니까 11개는 다 쓴다는 얘기고 적어도 1개 이상의 지우개를 받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하나씩은 주고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나는 5명한테 6개의 지우개를 뿌리는 것만 나한테 맡겨진 셈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5명 중에서 6번 중복 허용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OH6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이제 4개의 막대기, 그다음 6개의 지우개 던져서 받는 놈이 갖고 가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4개의 막대기랑 6개의 지우개니까 10C4 아니면 10C6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셔도 상관없고요. 할만하죠? 당연히 그러면 저기 이제 뭐 25번 같은 것들도 똑같은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그 26번 누구만 적어도 1개 이상 이렇게 따로따로 조건이 나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걔네들한테만 먼저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3개 중에서 노란색 미안 이거 내가 파란색이랑 보라색만인 줄 알았어.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 다네. 오케이. 일단 넘어가자. 자, 28번. 요거는 조금 멘트가 너희들 헷갈릴만하다. 야, 적어도 4명이 1개 이상의 초콜릿을 받도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4명이 1개 이상의 초콜릿을 받는 경우랑 그 다음에 5명이 1개 이상의 초콜릿을 받는 경우 요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모두가 다 사탕을 받는 초콜릿을 받는 경우랑 4명만 초콜릿을 받는 경우 이 상황으로 각각 나눠가지고 그들을 계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다. 그치? 좀 헷갈리더라도 그렇게 따로따로 나눠주신다면 충분히 해주실 수 있죠. 그리고 그 내가 수학 때도 말씀드렸는데 적어도라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 반대를 구해가지고 계산해야겠다라는 그런 편견을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를 했었을 때나 고등학교 1학년 그 약간 좀 앳된 그 신입생들한테 그 경우의 수 문제를 내는 거는 그냥 조금 이제 유하게 내준 거기 때문에 거의 그런 법칙이 좀 성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함정으로서 또 작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라고 하니까 무조건 반대 생각해야겠다 이렇게 1대1로 대응하시지는 마실 거. 자, 쭉 넘어가서 31번 봅시다. 되게 느닷없는 문제가 나왔죠? x-y의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x-y의 5제곱을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결국에는 서로 다른 항이라는 것은 x의 몇 제곱, y의 몇 제곱 이런 거잖아, 그렇지? x가 몇 번 선택됐고 y가 몇 번 선택됐는지 결국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조합이 모두 몇 가지가 나오느냐 결국 이걸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두 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선택하는 상황? X랑 Y 둘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몇 번 선택하는 거야? 5번 선택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0번, Y가 5번. 이거 하나. X가 1번, Y가 4번. X가 2번, Y가 3번. X가 3번, Y가 2번. X가 4번, Y가 1번. X가 5번, Y가 0번. 이 모두 다 다른 항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둘 중에서 중복 허용을 5번 선택하는 그 경우가 모두 몇 가지가 나오느냐가 곧 항들이 모두 몇 가지가 나오느냐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리 물어봐도 같은 모델이라는 것을 너네가 인식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저쪽 밑으로 쭉 넘어가서 뭐 35번 같은 것들도 똑같은 아이디어로 해주시면 되겠죠. 결국 내가 여기 괄호를 5개를 괄호 5개 딴 써놓고 아 여기에서는 A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A 선택하고 여기서 B 선택하고 여기서 B 선택하겠다 라는 것과 A 선택하고 A 선택하고 B 선택하고 B 선택하고 A 선택하는 것과 결국엔 같은 거라고. 결국엔 같은 건데 내가 이 5번 선택하는 것 중에서 누구를 몇 번 선택하는지의 그 종류의 개수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개수랑 똑같지 않느냐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시면 돼?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얘는 4H5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다. 39번, 38번 이런 것들도 한번 볼까요? 39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이건 당연히 몇 가지겠어? 일단 네 여기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녀석의 5제곱 요거부터 먼저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지 그치? 그럼 얘는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 선택하는 거니까 3H5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놈들이 A랑 같이 곱해지냐 B랑 같이 곱해지냐 C랑 곱해지냐 D랑 곱해지냐 얘네들에 따라서 또 다 다른 항들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거기다 곱하기 4만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세제곱 이렇게 써져 있다 하더라도 그때도 여러분들은 같은 방법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누구랑 곱해지냐에 따라서 결국 서로 다른 항들이 만들어지니까 그때는 4H3 곱하기 3H5라고 써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4제곱이 붙어있다 하더라도 그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유형입니다. 빈칸 채우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요. 43번 볼게요. 다음 방정식의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를 구하라. 의미 아닌 정수인 해의 개수.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의미 아닌 정수. 아니야. 0도 포함이죠.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연수만 말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럼 0도 포함인데 그럼 이 상황이 왜 중복조합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지? 한번 생각해봐. 요거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중복조합 문제예요. 왜 이 모델이 중복조합이랑 관련이 있는지 그걸 먼저 한번 차분하게 잘 생각해봐. 마지막 유형인 만큼 앞선 것들은 솔직히 약간 선택의 느낌이 좀 있었어. 그쵸? 뭐 전개식도 그랬었고 뭐 진짜 뭐 말 그대로 뭐 초콜릿을 애들한테 뭐 뿌리는 것도 그렇고 쿠키를 나눠 담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선택하는 느낌이 있었다고. 근데 얘는 선택하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사실. 선택하는 느낌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복조합 약간 갸우뚱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게 도대체 왜 중복조합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자연수하고 영 섞어서 할 되는 거 숫자 나열한다는 게 중복해가지고 자연수랑 0 섞어가지고 막 0, 8, 1, 7 이러고 2 그럼 서로 다른 자연수 중에서 중복 포용해서 몇 개를 뽑는 상황입니까 이게? 근데 그게 언제나 8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x, y, z 개수 다 더하면은 9개가 돼야 되는데 지금 43번 보는 거 아니야? 아 8개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x, y, z를 중복 허용해서 8개를 뽑아야 되는 거라고 위에 보고 알았어요. 아 진짜 그 위에 보고하면 어떡해. 아 진짜 그럼 여러분들 자꾸 사고력이 떨어진다니까. 내가 그래서 일부러 저 빈칸 다 제끼고서 밑으로 내려온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자 이게 있는데 안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들을 도전을 해봐야 돼. 그래야 나중에 이제 어려운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그러한 사고력을 바탕으로 문제 풀어내지.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고력을 기르려고 내가 물어본 거잖아. 자, 이거를 이런 모델로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X라는 버튼을 누르면 X에 하나가 부여가 됩니다. Y란 버튼을 누르면 Y에 하나가 부여가 돼요. 1점이. Z라는 것을 누르면 Z에도 1점이 부여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에 내가 그렇게 누르는 것을 다 끝낸 상태에서 이 X랑 Y랑 Z에 부여된 점수의 총합이 8이 나오는 상황이 바로 이제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8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번 대응을 시켜보자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다시 내가 X 버튼을 한번 누르면 X에 1점, Y 버튼을 한번 누르면 Y에 1점. 당연히 X 버튼 3번 누르면 X엔 3점이 부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버튼 누르는 것을 다 끝낸 상태에서 얘네들의 총합이 8이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난 버튼 몇 번 눌러야 되냐? 8번 눌러야 되지, 그치? 근데 그 8번 누르는데 내가 8번 누르는 것을 X를 누를까 Y를 누를까 Z를 누를까 선택하겠지, 그치? 이게 과일 가게 갔는데 과일이 3개가 있고 돌멩이 8개 던진 상황이랑 뭐가 달라? 똑같잖아. 버튼을 누르는 게 돌멩이를 던지는 거랑 생각을 갖게 해본다면 결국에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내가 X, Y, Z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8개를 선택하는, 그래서 선택받은 개수만큼 곧 그 값에 부여가 되는 상황으로 생각해 본다면 얘는 아주 전형적인 중복조합 문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이해됐지? 그래서 만약에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얘가 뭐 15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어?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15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오케이. 자, 좋아. 자, 그럼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다른 문제들을 풀어볼게. 예를 들어서 48번 문제. 자연수인 개수, 자연수인 개수. 자연수, 아까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의미 아닌 정수랑 자연수랑 똑같은 거 아닌가? 다르죠, 그렇죠? 0이라는 것을 배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일단 X랑 Y랑 Z를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는 거야. 한 번씩 누르고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8번이니까 이제 한 번씩 누르니까 이제 몇 번만 내가 더 누르면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3번, 그러니까 3개 중에서 이제 중복 허용해서 7번만 더 누르면 되는 거지. 그래서 3H7이 이 문제 정답이 될 거야. 자, 일단 넘어가자. 나머지는 그냥 다 활용이네요. 자, 저 50 몇 번 한번 볼까? 저희 함수 문제도 또 여기 나왔네. 너무 중요하지. 자, 53번 한번 보자. 53번. 54번 볼까? 54번 볼게요. 자, x가 4, 5, 6, 7, 8이고 y가 1, 2, 3, 4입니다. 자, x1보다 x2가 더 클 때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대. 자, 이거 먼저 하기 전에 여기에 등호 없앤 상태로 먼저 한번 생각해보자. x1이 x2보다 더 작을 때 fx1이 fx2보다 더 작은 조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볼게. 그러면 결국엔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풀겠다. 네, 그럼 53번으로 가서 그 문제를 한번 풀고 올게. 그러네. 내가 순서를 살짝 헷갈렸네. 자,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는 결국엔 내가 이 y의 원소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되지, 그치? 3개를 선택만 하면 제일 큰 놈은 제일 큰 놈 걸로 가고 제일 작은 놈은 제일 작은 놈 걸로 갈 거 아니야. 순서가 정해지겠지, 그치? 즉 나는 뽑기만 한다면 얘네들이 알아서 배정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등호가 없으면 전형적인 이거는 뭐의 문제야? 조합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등호가 있을 때는 어떡할까? 53번 계속 볼게요. 53번으로. 등호가 있으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서 만약에 y의 원소 중에 3개를 선택했는데 뭐 2, 4, 6 선택했어. 그럼 뭐 아주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그냥 뭐 2는 1이 갖고 가면 되고 그 다음 4는 3이 갖고 가면 되고 그 다음에 6은 5가 갖고 가면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4가 선택됐다고 생각해봐. 그럼 2를 누가 갖고 가? 2를 누가 갖고 가? 1이 갖고 가지. 그 다음 또 2를 누가 갖고 가? 1? 아니죠. 이번에 뭐가 선택했고? 2, 4 2를 누가 갖고 가? 2가 어떻게 선택해? 내가 그냥 여기 2, 4라는 이 4개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그렇게 선택했다고 가정해볼게.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 그럼 2랑 4가 지금 여기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야. 그럼 2는 누가 갖고 가?
1이 갖고 가지. 그 다음 두 번째 2는 누가 갖고 가면 되겠어? 그렇지. 그 다음에 4는 누가 갖고 가? 5가 갖고 가면 딱 이 상황에 부합하는 모델이잖아. 아, 이게 더 큰 놈이 얘보다 꼭 더 큰 함수값을 갖는 게 아니라 같아도 되는 상황이 허락이 된다면,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내가 2, 4, 6, 8,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중복 허용해서 선택하는 그 경우가 일일이 다 함수 하나가 결정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중복조합. 그래서 등호를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합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복조합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이게 확통의 약간 좀 매력이랄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매뉴얼화 시켜서 본다기보다는 이 상황에 맞게 이제 적재적소에 맞게 진짜 토시 하나 달라지는 것 때문에 문제풀이 방식이 완전 달라지는 그러한 이제 매력이 있는 문제들이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것들 의식하면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 방정식 문제 한 번만 다시 보고 갈게요. 이건 내가 이제 여기 문제 없으니까 내가 문제를 직접 좀 내고. 자, 잠깐. x 더하기 y 더하기 w도 하자. w 더하기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8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x, y, z, w 이 네 개가 모두 자연수인데 짝수인 자연수라고 할게요. 짝수인 수. 짝수인 수를 해로 갖는다. 그럼 그때 나올 수 있는 해의 조합은 모두 몇 가지입니까? 자, 한번 풀어봐. 자연수이면서도 짝수다. 즉 0은 고려 안 해요. 자연수이면서도 짝수다. 집중하겠었는데 네 얼굴 보니까 집중이 끊겼어. 지성 고개 돌리면 안 돼. 너 인스타님 탱글 지성으로 바꿔주면 안 돼? 멍탱. 조종. 자연스러워 걱정하고 한 다음에 그 16분에 해라는 거 찬수 맞잖아. 아니 그 짝수 16분의 1을 다 짝수였잖아. 그럼 저기 x w가 홀짝 나올 수 있고 x가 홀짝 나올 수 있고 y가 홀짝 나올 수 있고 z 홀짝. 그럼 두개 하면 16분에 다 뽑았어. 그럼 뭐지? 그러니까 네 개를 줘야 돼. 그냥 저거 그럼 던질 때마다 4일치 14 곱하기 16분에 던질 때마다 2개씩 던진다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저기 식에서 마이너스 그치, 1씩 맞는 것 빼서 같은데. w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1 아니다. 14라면 잠깐만 말 걸지 마. 한 개씩 주고 어지러워. 한 개씩 주고 분량이 나오는데
근데 처음에 한 개를 주면 안 돼. 4H7? 나 4H H 하나 없냐. 좋다. 근데 한 개를 주면 그 한 개를 흡수잖아. 쌤 저거 그냥 짝수니까 그 양변을 약간 마이너스 4를 하면 그럼 마이너스 4를 아 죄송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선택지를 저거를 그냥 나누기 2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돌멩이를 생각했을 때 한 번 두 개씩 던진다고 생각하고 그거야. 4H7이에요 더? 2개씩 던진다고 생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자. 4H7인데? 88. 내가 얘네들한테 일단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주고 시작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줄 때 뭐 하나씩 주면 안 되지 일단은. 네, 그럼 이따가 깨져버리니까 이 18개의 돌멩이를 2개씩 망에 넣어. 그럼 내가 던질 수 있는 망이 뭐 몇 개야? 9개지. 그 9개를 일단 얘네들한테 하나씩 줍니다. 일단 2개씩 묶는 게 핵심이야. 2개씩 묶어야 내가 던지더라도 짝수가 안 깨지지, 그치? 그래서 9개 망으로 묶은 상태에서 4개에다가 일단 그 망 하나씩 주고, 그다음 나는 몇 개의 망을? 5개의 망을 5개. 왜? 9개의 망이었는데 하나씩 줬으니까. 그럼 5개의 망을 이제 나머지 4개에다가 또 던져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몇 가지다?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 선택하는 4H5가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다? 핵심 아이디어는 내가 얘네들한테 줄 때 몇 개씩 준다? 2개씩 준다. 즉 2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서 던진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여기에서 결국 짝수를 안 깨트리려면은 던질 때 2개씩 던져야 되는 거야. 그치? 예를 들어서 얘한테 던질 때 2개씩 던지는 거지. 2개씩 주면은 언제나 홀수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은 발생하지 않고 언제나 나오더라도 짝수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18개의 돌을 내가 2개씩 묶어서 총 9개 망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9개 묶음으로 묶어서 그 9개 묶음을 가지고 얘네들한테 일단 하나씩을 먼저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씩 준다는 건 2개 돌멩이씩 준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일단 9개 망 중에서 하나씩 주니까 일단 4개 망은 소진. 5개 망만 남았지. 응. 그럼 5개 망을 가지고 이제 나는 4개에다가 다시 주면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가 이제 내 할 일인 거지. 그래서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5개를 선택하는 것이 결국 내가 5개 망을 4개에다가 던지는 상황이니까. 저건 자연수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연수라고 내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자연수인 짝수라고. 짝수로 생각하는데. 짝수인데 자연수인 짝수. 어차피 0도 근데 짝수이긴 하니까 내가 그걸 피해서 말씀드렸던 거야. 한개 망이 2개. 그렇지, 한 개 망에 2개가 들어가 있는 거지. 한 개 망에 돌멩이 2개. 그러니까 던질 때 돌멩이 2개씩 던지는 상황인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마지막 유형이야. 요거 몇 개만 더 얘기하고 우리 이제 갈 거야.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 얘가 10인데 x는 1보다 더 크거나 같고 y는 2보다 더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 더 크거나 같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 그냥 똑같이 생각하면 돼. 똑같이. 한 개, 두 개, 세 개 던져. 먼저 한 개, 두 개, 세 개 줘. 그럼 나머지 몇 개? 다섯 개. 아니, 네 개. 4개 가지고 이제 나머지 3개다 더 뿌리면 되잖아. 내가 할 건 여기서 이제 뭐밖에 없다?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 선택하는 것밖에 없다. 요거는 근데 너네들이 이해를 잘해. 자, 근데 이렇게 바꾸면 이건 좀 힘들어져. 하나만 가지고 장난치기, 하나만 가지고. x가 마이너스 1 이상이다. 자연수요? 응? 그 마이너스 1 이상이다. 그런 거 없고요. 마이너스 1 이상이니까 자연수도 되고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는 거지. X, Y, Z는 나머지는 조건 없으면 그냥 0도 다 포함되는 게 노멀한 상황이라고 합시다. y랑 z는 그냥 0 이상, x는 마이너스 1 이상. 이 상황은 어떻게 할까? 이게 마지막 문제야. 우리가 요거 다 마지막으로 하고 그냥 바로 빠이빠이 할 겁니다. Y, Z만 한 개씩 주면 되지 않을까? 근데 yz가 0이 나올 수도 있는 걸? 그럼 그 상황은 다 배제하겠다는 건가요? 패스. 아니, 그거 아닌 것 같아. 줄였을 거야겠다.
설명하는 것도 되게 힘든데요. 이해 어떻게 이해시키지? 근데 상황 나눠야 돼요 혹시? 한 번 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어제 수련에서 원순 했었던 것보다 더 힘든데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해. 되게 단순한데 납득이 안 간다고 할 수가 있어. 또 투기장이 열리겠네. 선생님 문제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그냥 되게 간단해. Y랑 Z는 그냥 0 이상이야. 뭐 말 안 하고 정수인 거예요 이거? 그치 다 정수인 거지. X도 정수죠? 정답 그렇지. 마이너스 1, 4, 7.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해의 개수가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지. 지성 직접 해봐. 검산 좀 해봐. 내가 저거 다 잘려면 내가 답 나오면 검산 다 좀 잘려면 나 내일 아침에 그래서 학교 가야 돼. 무슨 소리야?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 네가 발걸어서 까먹으면 다시 해야지. 그걸 안 나눈 거 바로 바로 다이렉트로 가능합니다. 을 늘려요. 개수를.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걸 늘려야 10을 개수를 늘려요. 개수를 어떻게 늘려? 11로요. 왜 늘려? 저 X 돌멩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돌멩이 하나를 더 이거 맞는 거. 상쇄시킬 수 있게. 나 근데 설명 못했어. 아니 맞지 않아요? 이거 느낌적으로 맞아. 저게 맞아? 근데 Y랑 Z는 둘 다 아니, 영 그건- 이상? 그건 아닌 것 같고. 0 이상. 그럼 그냥 X에다가 마이너스를 박아놓고 아니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이 YZ랑 X를 따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시계 그냥 한 번에 끝나요? 이런 거 같은데. 한 번에 끝난다고? 몇 H 몇 끝. 지성아 너도 그거 아니니까. 장단식 같은데. 지성아 네가 생각할 수 있을 리가 있겠냐고. 시끄러워. 너가 말하는 것 같아. 아니 지금 느낌 시계인 것 같아 지금. 뭐 X 그럼 Z 11. 좀 11로 오는 거. 10을 넘는 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그것도 나눠야 되잖아. YZ가 11이 돼야 되니까. 근데 쌤이 안 나눠도 된다. 뭔가 그 겹치는 게 있는 순열로 될 것 같지 않냐? 지성아 손 좀 그만 들어봐서 그런 거. 불안해서 그래. 아니 누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봐. 이런 식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좀. 나가서 빨리 돌멩이 좀 보여. 그 지성이 기권. 왜 이렇게 헷갈리냐 뭔가 생각하려나. 야 빨리 하고 가. 알겠어. 아보다 좀 빨리 해봐. 근데 어, 맞아 맞아, 이게. 이게 안 해주면 안 돼. 빨리 하고 집 가자 야. 진짜 직접 해봐야 돼요. 2시 반까지 진짜. 해봐.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 아니 X가 1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 조건만 좀 나왔을 땐 너네 잘하면서 왜 이렇게 반대로 돌리니까 못해. 가설을 세워놓고 검증을 하시던가. 여러분들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을 안 하면 그냥 그것은 진짜 가설에 불과해요. 그냥 추측인 거죠. 추측. X 마이너스. 잠깐만. X가 1보다 클 때 X에 1 그냥 주고 시작했지. 그럼 X에 마이너스 1 주고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를 주고 시작하면 뭐 그런 더 마이너스 1 주고 시작하고 문자 2개 남았으니 문제 2개에 11이니까 2H 11? 그럼 X는 무조건 마이너스 1인가요? 아, 그건 아니죠. X에 마이너스 1 주고 10을 9로 내리면 되잖아요.
그럼 9개 던져주면은 그럼 얘네들이 그거 나눠가면 어떤 말을 하든 그냥 그럼 오히려 x에다 마이너스를 주고 시작하고 9개 던졌으면은 그럼 그때는 더하면은 10이 나오냐? 아니 늘려야지 줄이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줬으면. 마이너스를 주고 11로 하면 되는데. 내가 방금 말했잖아. 그럼 11개 던졌을 때 그럼 그때 너네들이 세고 싶은 거 딱 한 번에 나와요? 그럼 세봐야죠 이제. 해봐 한번. 그럼 시뮬레이션 돌려봐. 지성아 빨리 해봐. 아니 너네가 걱정되는 것만 하면 되잖아. 아니 솔직히 봐봐. 마이너스 1 주고 난 다음에 11개를 던졌을 때 무슨 x에다 3개, y에다 4개, 그 다음에 z에다가 뭐 4개 이렇게 준 상황이 걱정되냐? 그건 뭐 그냥 노멀한 상황이니까 그건 걱정 안 되잖아. 그것까지 다 일일이 따질 필요는 없고 너네가 생각하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가지고 후보 설정해서 얘네들도 되나? 이렇게도 되나? 이렇게도 이 상황에 부합하나? 이런 것들만 알아보면 되잖아. 몇 개 없어 그러면 그 가설에 대한 검증만 해봐. x에 마이너스를 주고 시작한다는 게 이렇게 오브스트랙트 하는 거지. 뭐라는 거야? 누가 진짜 계산 좀 해보면 안 되냐? 지성아 아, 아 진짜 야, 머리 근데, 너 근데 기권했는데 왜 들어보자. 야 근데 패자부 아까 1, 2, 3이었잖아. 그래서 주고 시작하면 이게 음수일 때 문제가 발생할 게 있냐? 그러니까 그걸 찾아야지. 지성 빨리 놀랍게도 그냥 3H 10인 거예요 답이? 아니 지성아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알아? 지성 너도 하는 생각했어. 3x 11은 x가 0이라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야, y랑 z는 0 이상의 자연수라고요? 응? 0 이상 자연수가 아니라 그냥 0 이상의 폰을 정수. 얘기하는 거야. 그냥 노멀한 상황이죠. 그냥 일반적인 y랑 z는 어떠한 조건도 안 붙어있는 그냥 얘는 의미 아닌 정수. 그러니까 0 포함 자연수 아니에요? 응. 아, 0을 포함한 0 영? 플러스 자연수. 그래. 네. 죄송합니다. 그냥 딱 나. 그냥 두 가지 나누면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 플러스 z가 11인 상황으로 하고 x 플러스 y y y 플러스 z가 z. 11이 되는 상황으로 하고 x가 0이 아닌 정수니까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x, y, z 셋다 똑같은 조건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그렇게 했었을 때 문제가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 이상, y가 마이너스 2 이상, z가 뭐 3 이상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땐 그때는 되게 혼란스러워. 그 경우들까지 내가 다 그렇게 다 쪼개가지고 하지 그런 못하잖아. 상황이었대요. 와 우리 이거 10시까지 하다가 너무 재밌겠다. 야 민지성 제발 아 나도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 그러니까 이건 쪼개지 않고 상황을 한 번에 주고.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답을 내기만 한다면 당연히 뭐 쪼개서라도 계산하셔야죠. 시험 문제 나왔다면. 지금 그 상황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예시로 다음 상황을 대비하기 위함인 거니까. 얘 규칙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누가 답 좀 다 세서 답 정한 다음에 연결선 해가지고 풀이가 좀 그럼 더 헷갈립니다. 확통은 특성이 그래. 예를 들어 어떤 문제 답이 72라는 거야. 그럼 온 우주의 기운이 다 72로 몰리는 것처럼. 판타지 소설 쓰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차라리 답을 모르는 게 더 나아. 왜 그래? 이제 담임쌤한테 내일 늦게 간다고 좀 말할게. 항복. 설마 입에 들어간 게 있는데 벌써 한 거. 죄송합니다. 다 말고 있는데 아빠 때문에 일부러 말 안 하는 거지. 자, 같이 하자. 이걸 어떻게 보겠다고 하는 거냐면, 자, 이게 너네가 처음에 그걸 뭐 마이너스를 주고 시작하는데 그거는 너무 좀 뭐랄까 현실적이지 않아서 더 헷갈리는 거야. 현실적이지 않아서. 그래서 상황을 이렇게 바꿔봐. 아까 전에 x가 만약에 1 이상이라고 한다면 우리 먼저 주고 시작했지. 그거는 실물이 있기 때문에 그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었어.
근데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빼고 시작한데 얘 있지도 않은데 뭘 빼기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게 헷갈리니까 순서를 바꿔봐. 즉 얘가 1보다 더 크거나 같을 때 주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1보다 더 크거나 같아? 그러면 나중에 x에다 줄 거 일단 하나 잠깐 빼놓고 9개를 먼저 여기다 뿌리는 거야. 그럼 나중에 주면 되지 x한테.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그쵸? x가 만약에 1 이상이라고 한다면 x, y, z는 9. 즉 9개를 먼저 뿌리고 마지막에 x에다 하나 더 주는 거야. 그럼 x는 제 아무리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를 더 받으니까 얘는 무조건 1 이상으로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치? 나중에 주는 걸로 생각해보자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일 때도 나중에 하나 뺀다고 생각해봐. 나중에 하나 뺀다고. 자, 그러면 결국에 내가 얘네한테 줘야 하는 그 총 개수가 10개인데 내가 나중에 x한테서 하나 더 갖고 올 거라고 했잖아.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나눠줄 때 일단 몇 개를 나눠주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11개를 먼저 나눠주고 시작을 해보자. 자, 11개를 먼저 나눠주고 시작할 거야. 자, 11개를 먼저 나눠주고 시작했는데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야, 내가 아까 너 하나 뺏어간다고 했지? 하고서 하나 갖고 오는 거야. 그럼 결국 나는 실질적으로 11개를 주고 1개를 갖고 온 거니까 얘네 셋한테는 몇 개를 준 셈인 거야? 10개를 준 셈인 거야. 일단 요거 완성됐어요. 그쵸? 얘네들 합은 무조건 10일 거야. 그런데 x는 얘가 만약에 9개를 받았어. 기존에 9개를 받았어. 그럼 내가 하나 빼왔으니까 얘는 이제 몇이 되는 거고? 8이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처음에 5개를 받았어. 그럼 내가 하나 더 빼왔으니까 얘는 몇이 되는 거고? 4가 되는 거고. 만약에 x가 2개를 받았었어. 처음에 11개 뿌렸을 때. 그럼 내가 하나를 또 뺏어오니까 얘는 몇 개가 되는 거고? 1개가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x에다가 아까 하나도 안 줬었어. 근데 하나를 뺏어오는 거니까 결국 이 x 입장에서는 빚이 하나가 생긴 거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처음에 만약에 얘네들한테 11개를 뿌렸을 때 2, 3, 6이었다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하나를 빼오니까 1, 3, 6이 된 케이스인 거지. 맞아요? 어쨌든 더해서 10이 되는 거 확인되고요. 그쵸? 그러면 이 상황은 어때요?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0, 5, 6 이런 식으로 배분된 거.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를 빼가지고 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 5, 6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면서 얘네 두 개 같이 합쳐주니까 여전히 10개가 되는 상황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이렇게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하나 다 예상되는 좀 뭔가 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상황들을 조사해보니까 어찌됐든 결국 돼서 10이 되는 상황 만들어지면서도 x는 마이너스 1 이상이 만들어지고 모든 상황들을 다 언급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에서 내가 11개를 먼저 뿌려주고 하나를 뺏어오는 이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지. 어쨌든 결론은 뭐야? 3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11개 선택하기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 심지어 이것도 괜찮죠. 0, 0, 11 이것도 괜찮아. 그럼 여기서 꼭 이런 얘기하는 애들 있어. 그래서 여기 z가 11 되면 이거 문제잖아요. 왜 문제돼? 왜 y랑 z가 꼭 10 이하여야 돼? 그런 거 아니잖아. 11이어도 상관없잖아. 그냥 더해서 10만 되면 됐지. 뭐 누가 얘네들이 꼭 10 이하여야 된다 했어?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얘도 괜찮은 거야 사실. 이해됐지? 그럼 여기서 너희들한테 만약에 y라는 것이 그러면은 뭐 2 이상이고 z라는 것이 그럼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시키면 돼. 내가 얘네들한테 미리 사전에 통보하는 거지. 야, 너 x한테서는 이따가 하나 뺏어갈 거고 y 너는 내가 이따가 2개 줄 거고 z 너한테서는 내가 3개 뺏어가지고 올 거야. 알고 있어? 라고 내가 먼저 사전 통보를 하는 거야. 이따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럼 내가 결국 얘네들로부터 1개 주고 2개 그러니까 1개는 뺏어오고 2개는 주고 3개를 뺏어올 거니까 결국 나는 2개를 뺏어오는 입장인 거지? 그럼 처음 줄 때 몇 개 주면 돼? 12개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2개를 가지고 먼저 배분 다 끝낸 다음에 아까 사전에 통보했었던 대로 1개 뺏고 2개 주고 3개 뺏고 해서 끝 시키시면 어차피 그 조건 만족시키는 합이 10인 케이스 모두를 다 언급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지금처럼. 선생님 저는 그냥 마이너스 1 주고 했던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맞아.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를 주고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너희들이 혼란스러웠었던 그 상황을 조금 더 이제 나중에 뺏어오는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좀 뒤로 이동시키면 이해가 좀 더 쉬워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익숙해지면 너희들이 나중에 일단 마이너스를 먼저 주고 그러면 11 해놓고서 3개 중에서 11개 이제 11개를 배분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에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속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잘 부지런히 풀어두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너네들 저기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내가 그 확통 문제 계속 조금씩 드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시험은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 당장 시험 안 보시는 분들은 그 후속 문제를 풀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나중에 이제 뭐 여름방학이든 그때 이제 해주셔도 되고, 어쨌든 이번 학교 그 중간고사에서 그 학력통계 시험을 보시는 분들만 내가 이제 프린트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릴 예정이에요.